이번 시간은요, 다른 기업은 따라할 수 없는 내려놓음의 경영 혁신과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는, 또 유통계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직쿱의 비전을 또 들을 시간인데요. 최고 직급자 로얄 크라운이 전하는 프로본, 또 직쿱에 대한 주제로 강의해 주실 분을 모실 겁니다. 글로벌 직쿱의 최연소 로얄 크라운이시고요. 수식어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다른 사람의 꿈이 된다. 꿈의 대통령 김영삼 로얄 크라운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잘 들리시나요? 오늘 목 상태가 조금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늘 내시경이라 그러죠? 내시경을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얼마나 아픈지 지금 살짝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좀 목 상태가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직쿱을 통해서 꿈을 이룬 남자, 누군가 꿈을 이루면 또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꿈의 대통령 김영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직쿱에 대한 우리 어떻게 하면 어떤 형태로 직쿱이 우리가 생각을 가졌을 때 정말 멋진 직쿱 비즈니스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직쿱의 비전을 함께 녹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쿱이란 단어를 정말 저도 4년 반 전부터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근데 이 직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김영삼이 바라본 직쿱이란 단어, 이것을 풀이를 오늘 한번 해봤는데요. 짧고 굵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김영삼 로얄 크라운이 바라본 직쿱 풀입니다. 자, 직쿱이죠. 영어로 직쿱. 자, G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G는 저는 게이트, 문이라는 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철학적인 생각, 스스로에 대한 생각, 이런 것도 분명히 한번 해볼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직쿱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고 나가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정말 꿈이 없던 평범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느낌, 꿈이 없는 그런 삶에서 직쿱의 문을 열고 꿈이 있는 멋진 아름다운 세계로 문을 열고 나온 것 같습니다. Who am I?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지, 그 문을 이제는 열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직쿱이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거에 대한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지대. 즉, 많은 사람들은 꿈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세월 따라서 그냥 바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냥 여기에서 우물 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대요. 자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힘들대요. 직장 생활의 톱니바퀴 안에서 계속 10년, 20년, 30년 살아가다 보니까
꿈을 잃어버렸대요. 아니면 이게 편하대요. 내가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개가 태화된 새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삶이 편안해져 버렸대요. 이런 형태에서 안전지대에서 문을 과감히 열고 이제 더 멋진 세상으로 나갈 문이다. 직후번.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배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멋진 바다 망망대해로 나가서 멋지게 꿈을 깃는 거죠. 고기도 잡고 때로는 풍랑도 해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컴포트 존, 안전지대에서 우리는 문을 열고 나와서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겁니다. 마치 병아리가 깨어서 나오면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듯이 우리는 직후 비즈니스라는 도구를 통해서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멋지게 살아갈 직후의 문을 일단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G를 게이트, 문이라고 정했고요. 자, 두 번째 직후의 C는 쿱. C는 쿱의 C. 30C를 제가 핀셋으로 잡아냈는데요. 첫 번째는 초이스, 선택. 목표가 있습니까? 직후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소비자로,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부업자로,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서너 번, 어떤 분은 전업자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목표를 가질 것인지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삶과 목표를 가지고 없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표에 정말 진정성 있는 목적은 뭐냐면요, 미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거죠. 현실을 바꿔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밝아서 정동진에 가서 목표를 외칩니다. 올해의 계획, 목표를 외쳐요. 하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것은 나의 목표가 그냥 미래에만 가 있는 거죠. 목표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목적은 실은 미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 오늘을 바꾸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정함으로써 나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함으로 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도 바뀌어지고 내가 하루에 쓰는 시간도 그때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타겟이 있느냐 없느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목표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변화를 줘야 되죠. 변화, 체인지, 바꿔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되죠. 끊을단이라는 한자죠. 과거의 나의 모습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과거에 나의 좀 게을렀던 그런 모습, TV, 저녁에 가면 TV만, 리모컨만 만지고 있던 나의 모습, 끊어낼 필요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변화, 세 번째 C는 챌린지. 그러면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멘털 헬스. 여러분,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습니다. 도전을 통해서 마음 근육을 키워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다 보면 점점 근육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커지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은 과거에서 오고 자존감은 현재에서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감, 즉 과거의 경험에서 현재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나의 마음에 멘털 헬스가 생기는 거죠.
오늘 내가 고객을 만나고 누군가를 만나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실패가 근육으로 키우는 거죠. 과거에 성공한 사례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걸 계속해서 되풀이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도전을 하면 마음 근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멘털 헬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하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직후배 오입니다. 오는 명백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명백하다는 영어 단어인데요. 어떻게 그런 명백하게 하면 좋은지, 뭘 명백하게 해야 되는지, 시스템 참여를 일단 명백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스템 참여를 정확하게 내가 선택을 해서 이 시스템은 반드시 내가 참여할 것이다. 이런 확실한 우유부단이 아닌 명백한 시스템 참여 너무 중요합니다. 명백하게. 그리고 대가 지불을 명백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가 지불. 나는 직후에서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면 어떤 대가 지불을 명백하게 할 것인가? 내가 1년을 목표를 잡았던, 3년을 목표를 잡았던, 다이아몬드 기간을 목표를 잡았던, 그러면 대가 지불을 뭘 할 건지, TV를 보는 것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술 먹는 거를 좀 끊어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가 지불, 즉 나는 하루에 누구를 만날 건지, 하루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아침에 좀 늦잠 자는 것은 일찍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대가 지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취미생활, 등산 낚시를 주말에 가는데 이것을 내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한 3년은 끊어야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대가 지불에 의해서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 그러죠? 성공이 되면 그 이후에는 매일같이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내가 좋아하는 등산 낚시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대가 지불을 명백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대가 지불을 할지 이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끈기 인내를 명백하게 해야 된다. 끈기 인내. 끈기 인내를 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던가요? 어떤 거든지. 그것이 스포츠든 김연아 선수든 아니면 이성엽 선수든 아니면 마라톤의 이봉주 선수든 아니면 그것이 사업이든 다른 장사든 자영업이든 승승장구가 됐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파고가 있었을까요? 대다수 파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끈기 인내를 발휘했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대다수가 살았다는 거죠. 위대한 성과를 낸 사람들 대다수가 끈기 인내를 가지고 성장했고 그렇게 성공했다는 거죠. 끈기 인내를 명백하게 하라. 자, 그리고 또 on habit, 즉 습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습관 위에. 습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운전할 때도 엑셀을 밟고 기아를 넣고 깜빡이를 켜고 실은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것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의식하지 않고 탑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도 의식하지 않고 밥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무의식의 세계, 습관의 힘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간 습관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중간 습관이라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셨죠?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은 들어봤어도 중간 습관은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자꾸 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나쁜 습관이 우리 몸에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했을 때 직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분의 움직임, 저분의 행동을 봤을 때 이분은 반드시 성공하실 분이야. 저분은 1년 안에 성과를 내시겠는데 저분은 정말 한 3년 정도면 성과가 나겠는데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분의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한 번 했는 행동이 아니라 매일같이 꾸준히 하는 그분의 행동,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습관이라고 표현하죠. 그분의 습관을 보고 우리는 이분은 성공 안 하면 기적이야. 저분은 직후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의 습관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의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작은 내가 만들지만 시작은 내가 하지만 나중에 나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습관이 나를 또 지배를 합니다.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우리는 습관의 힘을 활용을 해서 무의식적으로 성공하는 거죠. 나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무지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습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했을 때 나오느냐.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했을 때 습관이 나온다고 합니다. 단무지, 단순,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21일이 습관은 왜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올까요? 어떤 계획을 하면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습관이 자리 잡기 위해 21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일단 우선적으로 21일이 되면 우리 뇌에 점이 하나 생긴다고 합니다. 계란이 병아리로 부화하는 기간 21일입니다. 즉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매일같이 8시, 9시 일어나시는 분이 예를 들면 6시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6시에 일어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6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8일째 되는 날에 회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다음 날에 완전 그냥 나가 떨어져서 10시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일어나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작심삼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습관은 무조건 최소한 21일 정도가 꾸준하게 지속이 돼야 우리 주인이 새로운 습관을 자리 잡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구나. 뇌에 점이 하나 딱 생긴다고 합니다. 점. 그 다음에 66일이 지났을 때 결이 생긴다고 그러죠. 우리는 빗결, 머릿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이 생긴다는 것은 거의 기차 레일에 딱 하고 올라서는 거예요. 그럼 쉽게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즉 습관이 그 결로 들어서려면 최소한 66일은 반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0일이 되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점이 생기고 21일 차에 점이 생기고 66일 차에 결이 생겨서 그 다음에 100일이 되면 완성이 되는데 완전히 실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할 때 하루하루를 실 올타리를 하나씩 꼬았다면 나중에는 크고 강한 밧줄이 되어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강한 밧줄이 되려면 며칠이 필요하다고요? 100일입니다, 여러분. 100일.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초기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초기 3개월만 좀 집중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초기 3개월이 왜 중요하냐면 습관을 만들어내야 되는 기간입니다. 100일 동안 당신이 G쿱을 정확하게 알고 G쿱에 성공하기 위한 습관을 정확하게 들인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함께 동화가 돼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기 3개월 동안 원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원판. 우리는 붕어빵을 처음에 만드는 것만 잘 면도칼처럼 잘 깎아서 정확하게 만들면 그대로 찍어내기만 하면 너무나 간단하죠. 그런데 이 원판을 막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붕어가 아니고 이거는 금붕어도 아니고 이거는 미꾸라지도 아니고 이거는 이상한 회계망치간 고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원판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이 초기 3개월에 원판을 만들어내야 된다. 원판. 그래서 초기 3개월에 이 습관 100일을 들이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실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스폰서는 정확하게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어떻게든 이것만큼은 우리 약속 지키자. 이 시스템에 꼭 나와줄 수 있겠니? 이것만 꼭 좀 해보자 라는 방향 제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판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렵죠. 물론 그동안에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뭔가를 습관을 들이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천도식 가마의 열을 견뎌야만 정말 멋진 고려청자의 도자기가 나오듯이 도자기는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짝퉁이든 짝퉁과 명품의 차이는 가격, 가치로 따졌을 때는 1000배, 10,000배가 날 수도 있죠. 그만큼 천도의 가마의 열을 견뎠을 때 그런 명품 도자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의 힘을 이용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요? 여러분 표정에 대한 습관은 어떤가요? 항상 표정이 일그러져 있나요? 표정이 얼굴, 특히 입꼬리가 이렇게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스마일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웃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귀에 복이 많이 들어오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입술을 찡그리고 있으면 복이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스마일한 표정이 너무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 하늘에서 복 내려온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 받아야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한 300여 명의 G쿠퍼 가족 여러분 한번 표정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위스키 한번 해볼게요. 위스키, 와이키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복 내려온다 하면 여러분은 복 받아야지. 한번 웃어보는 거예요. 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복 내려온다. 복 받아야지. 웃기만 해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얼굴은 얼이 담긴 꼴이라는 순우리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가 얼굴 습관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고객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파트너가 아마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읽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정, 비즈니스다운 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표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발산과 흡수의 원리에 의해서 끊임없이 내가 발산을 하게 되면요, 긍정적인 것을 발산하면 반드시 긍정적인 것을 흡수하게 되어 있는 발산과 흡수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찡그린 표정을 보낼 겁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표정을 짓겠습니까? 자, 오늘부터 습관에 대한 생각, 표정적인 습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나의 미래다, 이런 거죠.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후회할 필요도 없죠.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미래는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일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오직 right now, 지금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모든 답이 있는 거죠. 오늘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평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행동 습관이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1년 후, 3년 후에 직후의 성과가 딱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루의 행동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좋은 습관은 복리이자다. 좋은 습관은 복리이자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넣으면 복리로 불려주는 데가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이자율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복리이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습관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나중에는 복리로 막 불어나서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게 되죠. 근데 나쁜 습관도 이자긴 한데 사채 이자라는 겁니다. 안 좋은 쪽이죠.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막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하루 반복하고 오늘 반복하고 내일도 모레도 꾸준히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사채 이자처럼 내 목을 조여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나쁜 습관을 자꾸 없애버리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루를 보내는 데 있어서 직후를 한다고는 하지만 진짜 업무가 있고 가짜 업무가 있습니다. 진짜 업무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짜 업무, 직후를 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업무인지 가짜 업무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1년을 했대요. 어떤 분은 나는 3년을 했대요. 그런데 그분의 하루의 행동을 봤더니 사무실에 나와서 신문 한 30분 보다가 커피 쪽쪽 빨아 먹다가 한 30분 먹다가 또 누가 파트너나 누가 오면 앉아서 한 2-3시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리고 이제 집에 갑니다. 또 어떤 샵에 가가지고 직급한다고 하면서 가가지고 그 한 곳에서 한 1시간 정도면 얘기하면 충분할 거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3시간, 4시간, 5시간 보내다가 저녁에 집에 옵니다. 그러면서 1년을 하고 3년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진짜 직급을 하는 시간이 과연 진짜 업무란 것은 내가 진정코 직급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진정코 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직급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직급에 대한 데모를 하는 그 시간, 그것이 진짜 업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업무와 가짜 업무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의 습관을 진짜 업무로 많이 보내고 있으십니까? 직급을 하시는 우리가? 아니면 가짜 업무에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업무와 가짜 업무를 반드시 구분해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가짜 업무를 내가 내 뇌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직급을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하루를 거의 그렇게 보내고 있어. 잘 여러분들의 어떤 오늘 하루의 행동을 보시면 가짜 업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줄이고 진짜 업무로 점점
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한다면 성과는 당연히 좋아지고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on habit, 습관 위에 있어야 된다. 반드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좋은 습관은 결국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직후 비즈니스를 이렇게 할 때 초기 3개월, 특히나 초기 3개월 동안 정말 아침에 눈을 떠서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그냥 매 사업 설명회를 3번, 4번이 아니라 많을 때는 6번, 7번, 막 개인 상담까지 막 7, 8번까지 한 적도 있어요. 막 이렇게. 이제 그걸 통해서 계속 습관화 시키니까 조직의 끝선은 리더의 그림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습관이, 나의 열정적인 모습이 그것이 파트너들에게 전해지더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솔선수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와 컨트롤이 되면, 습관으로서 컨트롤이 되면 그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에게, 여러분의 조직에게 반드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멋진 그림, 멋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 P는 지쿱의 마지막 영어 단어 P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퍼펙트 퍼포먼스, 완벽한 성과가 나온다. 완벽한 성과. 이거는 뭐냐면요, 저는 과거에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해봤습니다만은 자동차 도색집도 해보고 또 식당도 운영을 해보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일이 했지만 지금 그거에 대한 수익을 단 한 푼도 받고 있지 않죠. 오히려 이런 일을, 과거 일을 통해서 빚이 있었던 과거가 있었죠. 그런데 지쿱은요, 왜 완벽한 성과가 나오냐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4년 반 전에 어느 누구한테 전달했던 소비자, 부업자, 그분들이 아직도 저에게 수수료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과가 쌓이고 스노우 임팩트,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서울에서 시작했던 것이 전국으로 퍼졌고, 한국에서 시작했던 일이 미국, 대만, 일본, 베트남으로 퍼져서 성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성과가 나온다. 어떤 자영업보다, 어떤 사업보다 불안 요소가 없는 완벽한 성과를 낼 수 있다. 경제적인 성과가 1차적으로 나오겠죠. 경제적인 성과. 경제적인 성과. 그리고 시간적인 성과가 나올 겁니다. 시간적인 성과. 그 다음에 정신적인 성과. 굉장히 있게 정신적으로 행복하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지쿱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쿱 비즈니스 통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쿱을 만나기 전에는 떡볶이 오뎅 노점상을 시작을 해서 돈을 좀 모았습니다. 서울에 왔을 때는 홀로 가진 게 없이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자동차 도색집 하나로 시작해서 2개로 늘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여의치가 않아서 망했던 거죠. 그걸 통해서 또 한 번의 도전을 또 하죠. 식당을, 한우 한역식 전문점을 160평짜리를 내서 또 시작을 합니다. 또 3년가량을 운영을 했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 속에서 결국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지하 1, 2층이 아니라 지하 6, 7층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빚은 5억이 넘었었고 18평짜리 연립에 집에 딱지가 붙어있는 그런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너무 힘든 과정에서 자살 시도까지도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직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사서 가사 도우미가 일을 해주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5억이 있던 빚을 순수한 직후를 통해서 2년여 만에 다 갚았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 정말 한때는 남산에 올라가서 한탄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건물들이 있고 저렇게 많은 땅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집이 있는데 나는 왜 바늘꽂을 땅 하나 없지? 20여 년을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꿈이라는 건 허상에 불과한지 처절한 좌절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후 비즈니스를 통해서 저는 퍼펙트 퍼포먼스, 완벽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때는 한 달 수익이 200~300만 원, 200~300만 원 겨우 이렇게 받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 달에 의료보험료만 370만 원 가량을 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도 이것도 하나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병원에 1년에 겨우 한 번 정도 갈까 말까지만 이것도 봉사다.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나라의 국가에 이바지하는 거다. 이런 것처럼 이런 환경이 저는 평범했던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4년 반 전에 저도 실버였습니다. 불과 4년 전에는 실버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누적누적 쌓여가면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쿱이라는 이 멋진 방향성을 갖고 있는 회사와 함께라면 모두가 함께 정상에서 뵐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정상에서 뵙길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꿈이 현실이 되는 지쿱의 비전과 의미를 유쾌하고 명쾌하게 풀어주신 우리 김영삼 로얄 크라운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봄입니다. 네, 이번 주 여러분 건강해야지 봄도 느낄 수가 있고 또 따뜻한 햇살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요. 월요 지쿠퍼 세미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